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단한 홍보 말씀 한번 하고 안 들으실 분들은 드래그툭 26일 다음 주 화요일부터 제 10기 실전 투자 스터디를 시작합니다. 아직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빨리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 상단에 링크 있습니다. 오늘 또 악재가 발생한 엔비디아 블랙웰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왜 엔비디아가 막아 꼈는지, 왜 자꾸 블랙웰이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블랙웰 같은 경우는 인터포저 쪽에 이제 설계 결함이 있었죠. 요것 때문에 지난 분기 실적이 완전히 조정을 받았는데, 자, 이번에는 GB200, NVL72 서버 렉에 대한 발열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발열에 따른 이제 성능 저하. 요게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칩단에서의 문제였었던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서버의 문제인데, 서버 렉 문제죠. 서버 렉의 문제인데, 발열이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보통 NVL36이 있고, 요게 NVL72가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요게 좀 라이트한 버전이고 요게 약간 굉장히 고성능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GB라는 게 요게 그레이스라는 CPU에다가 요 CPU는 암코어 기반으로 엔비디아가 자체 설계한 CPU고 이제 B는 블랙웰이죠. 블랙웰 GPU. 요거를 이제 하나로 엮어서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를 36 같은 경우는 CPU가 요게 18개, 그리고 GPU가 36개. 72는 요게 36개, GPU가 72개. 요건데, 요게 36 같은 기존의 공랭식을 써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AI 서버는 굉장히 많은 열이 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에어쿨링 방식으로 기존에 쓰던 방식인데, 여기서부터 액체 냉각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죠. 액체 냉각으로 넘어가기 시작하고 요거는 다 전부 액체 냉각 방식입니다. 액체 냉각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발열이 나서 성능 저하가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액체 냉각의 이 기술이 잘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맞습니다. 요게 지금은 다이렉트 투 칩에다가 냉관 있잖아요. 알루미늄 소재 관을 직접적으로 접촉을 시켜가지고 열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DLC라고 합니다. 둘 다 뭐 같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요게 이 방식이 잘 한계가 있다. 열이 너무 난다는 거죠. 왜냐면 요 GB200 하나에서 나오는 게 한 1000W 정도의 전력 소모가 일어나는데요. 서버 렉 요거 하나가 120kW 정도 나옵니다. 이게 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요게 가정주택에 49세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이 정도면. 엄청 큰 용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겁나게 열이 나니까 요게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현상적인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떠오르십니까? 이게 액체 냉각 안 되니까 이 기술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진 않겠죠? 그러니까 요 방식보다 더 개선된 기술이 필요하겠다, 빨리. 그게 이제 액침 냉각이죠. 그러니까 이제 관을 가지고 이 물을 흘려보내가지고 열 낮추는 건 안 되니까 이제 이머전 쿨링 방식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전도성 액체에다가 서버를 폭 담궈가지고 하는 그런 기술들이 좀 더 빨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재무 회계 이슈가 있어서 주가가 많이 빠졌던 슈퍼마이크로컴 같은 회사, 이런 회사 지금 액침 냉각 쪽으로 엄청나게 어필하고 있죠. 우리 재무 리스크, 회계 리스크 다 해결할 수 있고, 자, 엔비디아하고 이거 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다 해서 엄청 어제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티브 홀딩스 같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오히려 더 저는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 요 이슈 때문에 SK 하이닉스 주가가 빠지고 있잖아요. 요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HBM 공급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웰이 잘 안 팔리면 당연히 SK하이닉스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SK 하이닉스의 MR 머프라는 요 기술 방식은 지금 하이닉스만 쓰는 독자 방식이고 나머지 회사들은 TC, NCF라는 필름 방식을 쓰죠. 기본적으로 이 방식이 30% 정도 발열 성능이 좋습니다. 열 배출 성능이 더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 이렇게 계속 열이 문제면 블랙의 하이엔드 쪽에서는 당연히 이거 쓰려고 하지 않을까요? 이게 중장기적으로 나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좀 반대로 생각해 볼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영상이 나가는 날, 그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뭐였냐?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 네, 일단은 블랙엘에 대한 부분들을 잘 설명드려야겠죠. 설명 혹은 해명이 되겠죠. 여기서 확인할 거는요, 만약에 블랙엘이 제가 보기에는 3개월 내에 해결이 된다 그러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블랙엘의 매출 비중이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3개월 이상 지연된다 그러면 내년 사업 계획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개월이라는 요 타임 스케줄이 되게 중요한 해명에서 확인해야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익성입니다. 수익성.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매출 총이익률. 이거 엄청 엔비디아 돈 많이 벌 때는 거의 70% 후반대까지 갔었죠. 정말 70%대 매출 총이익률은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초반 수준이냐 후반 수준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게 다르겠죠. 그래서 아마 뭐 지금 블랙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비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TSMC가 코어스 캐파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죠. 자, 일단 뭐 표면적인 이유는 트럼프의 불확실성, 트럼프 2.0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지금 블랙엘에 대한 이슈 때문에 이제 월 한 5K 정도를 좀 당초 계획보다는 좀 더 줄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거는 좀 핑계인 것 같고요. 결국은 TSMC가 가격 협상 아닌가. 최근에 요거 20% 추가로 인상했는데 여기서 더 원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TSMC가 여러분 지난 실적 발표에서 뭐라 그랬냐면 매출 총이익이 우리도 75%로 갈래. 지금 현재 한 55% 수준이거든요. 이익 더 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엔비디아나 애플한테 이제 가격을 더 올려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좋은 빌미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런 것들이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엔비디아의 매출 총이익률에 영향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자, 또 하나 확인하는 거는 이제 차기 모멘텀입니다. 네, 모멘텀. 데이터 학습은 인정해. 네, 데이터 학습은 AI 데이터 학습은 엔비디아의 수요와 이 성장을 인정하는데, 자, 그럼 이제 여기죠. 추론용에 대한 수요, 그리고 서버린 AI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되겠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이번 실적 발표에서 확인한다 그러면 걱정되는 거는 그겁니다. 이제 성장률에 대한 부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분기 때도 마찬가지였고 전전 분기 때도 마찬가지였고, 전전 분기 때는 제가 성장률이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잘 나와서 오히려 반대로 갔고, 지난 분기는 제가 예측한 대로 성장률이 꺾이면서 260%대의 성장률이 122%로 꺾이면서 거기다 이제 블랙엘의 설계 결함까지 있으면서 조정을 크게 받았죠. 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도 성장률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기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네, 그냥 뭐 수익 많이 나셨으면 그냥 깔고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투자에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엔비디아가 세계 시총 1등 기업이 됐죠. 네, 포워드 12개월 기준 PER이 원래 25배 수준이었는데 이게 벌써 36배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EPS 증가가 예상보다 조금만 미스나도 멀티플이 비싸질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잘 감안하셔서 여러분들 좀 투자에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올해도 뭐 사실 엔비디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적 발표는 항상 저는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엔비디아의 블랙웰 이슈가 SK하이닉스의 마냥 악재인지 이것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화요일 26일부터 실전 투자 스터디 수업이 시작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상단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hslpartners@naver.com으로 신청 메일 보내주시면 안내 메일이 갑니다. 힘든 시장이지만 같이 또 공부하면서 다음 업사이클 준비하실 분 기다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